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 데이터 전처리 기법 강의를 맡은 최정임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연암대학교에서 스마트 축산 계열 소속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관리, 가공 분석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현업에서는 데이터 분석 관련된 민간 기업은 좀 많이 안 하고 있고, 공공기관 쪽에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들의 니즈를 보면 이제 공공 데이터에서 수집되는 것 외에 이제 외부 데이터 있죠. 연동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 뭐가 있을까요? 공공 데이터 포탈이나 아시죠? 열린 데이터 광장이나, 그리고 요즘 과기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 21개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기부에서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AI 허브라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에 대한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많이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지금 이제 굉장히 빅데이터가 많은데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의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제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스마트팜 데이터 전처리 기법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개요,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하면 이제 뭐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이렇게 데이터 가공이나 분석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주어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오늘 얘기하는 데이터 전처리는 결국은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얼마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 전처리,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 전처리,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어떤 정의나 어떤 정제 과정, 우리가 가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가공과 정제, 전처리,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차이냐?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성,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전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데이터 전처리는 왜 필요한지, 데이터 전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처리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데이터 전처리 방법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학습에 대한 어떤 개념,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내용을 강의하는지에 대해서 들었고, 이 전체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데이터 전처리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 전처리가 과연 지금 현안 문제가 뭐고, 데이터 전처리가 도대체 어느 위치에서 사용되는 어떤 과정이고 방법론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체 스토리텔링은 여기 위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정부에서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AI 기반 현안 문제를 해결, 뭐 이런 표현을 상당히 좋아해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과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과제는 이제 분야마다 이제 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나오긴 하지만, 저기 위에서 보는 이 네 가지의 어떤 단계는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도메인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렇죠? 데이터가 수집이 될 거죠. 데이터 수집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기관이나 기업이나 그다음 민간 기업, 공공기관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를 지금 쌓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거의 한 20년, 빠르면 한 20년, 좀 늦으신 분들은 한 10년 이상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수집한 데이터를 자꾸 쌓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 관리 비용만 많이 나가고 이게 활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내가 뭐 수익을 창출하든, 뭔가 이익을 남기는 어떤 그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니즈가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만 집중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수집이 어디로? 저 마지막에 가치 활용 쪽으로 옮겨갔어요. 데이터 수집이 어디까지? 가치 활용 쪽으로 눈이 바라본 시간이, 어떤 그 식견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치 활용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 활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데이터 중요해 하니까 데이터 수집을 막 마구잡이로 했는데, 막상 수집해 보니까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 비용이 막상 열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고 어디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치 활용 쪽으로 옮겨갔다. 또 관심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데이터 수집이 바로 가치 활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집된 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도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도 아니고 그다지 품질이 좋지도 않더라.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 가치를 뽑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결국. 예. 그래서 결국은 좋은 데이터를 수집해야지만 어떻다? 가치 있는 어떤 활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요. 어느 기관이나 기업이나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데이터를 적용하여 어떤 가치와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의를 합니다. 사전에 정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나요? 필요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필요 없는 데이터는 뭐죠? 나한테는 갑이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인지, 어떤 데이터가 향후에 가치를 줄 것인지 사전에 정의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필요한 데이터이지만 내가 수집해 보니까 데이터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데이터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수집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잘 수집해야겠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스마트팜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수집된 데이터가 그다지 품질이 높지가 않아요. 품질이 높지 않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좀 필요한데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그런 어떤 그 품질을 약화시키는 어떤 요인들을 잘 찾아내서 그것들을 수집 단계에서 보완해야겠다라는 움직임.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처리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품질을 높여보겠다. 네, 전처리를 통해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셋째 읽어볼게요. 데이터 활용 목적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가치 정보화하여 활용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처리 시간이 끝나면 또 이제 작물 생육 데이터 또 분석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데이터 수집도 중요하고 그걸 품질을 높이는 작업도 중요하고
그걸 가치 정보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활용성이 높은 어떤 가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수집된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 위치하고 있고요. 데이터 전처리는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정의인데요. 이거는 전통적인 어떤 모델 개발 프로세스에서 우리 말하는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수집된 데이터를 품질을 높이는 작업. 그래서 나온 데이터가 뭐죠?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원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 데이터. 그걸 통해서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게 뭐죠? 가공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가공 데이터는 우리가 그걸 실제로 가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한 결과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검증을 하게 돼요. 뭐 전문가 검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모델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뭐 다양한 형태로 리포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시스템의 구현을 뭐 시각화로 구현을 한다거나 요즘 대시보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보여주는 다양한 각도의 그런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긴 한데, 예, 분야마다 그 업무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유도리 있게 변형해서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 전처리를 건너뛰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로 분석하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성능을 높이고 어떤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주려면 전처리도 그렇고 분석도 그렇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도 이렇고 그 반복적으로 그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이 필요하고 이게 뭐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란 원시 데이터, 그 수집 데이터입니다. 수집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이다.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왜 만들어야 되냐면 왜 만들어야 되죠? 네, 그렇지 않으면 왜곡이 발생이 됩니다. 분석했을 때 결과는 나와요. 결과는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냐? 저는 이제 분석을 해서 짠 하고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그 현장에 있는 현업이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농가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럴까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결과를 믿을 수 없고 그 결과 너무 터무니없이 이상하게 나왔네?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이 돼야 돼요. 일단. 네, 1차적으로. 그러한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결측치, 이상치, 중복치 이런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데이터 전처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스마트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다 보니까 결측치, 이상치, 중복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다른 데이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실시간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 결측치, 이상치, 중복치를 어쩔 수 없이 발견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데이터의 품질과 일관성을 높이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품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질문 하세요. 전처리는 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는데 전처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네,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신뢰성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예, 기준이 없고요. 그 분석을 할 때 혼자 분석하진 않아요. 네, 저 혼자 분석해가지고 막 결과를 내진 않거든요.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일단 그 도메인을 잘 알고 있는 분, 현업. 네,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 그 현업들, 그 도메인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누군가 수집을 했을 거잖아요. 네. 뭐 제가 수집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수집해서 나한테 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 데이터 수집한 사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뒤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전처리를 했을 때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뒤에 가서 분석하고 결과를 냈을 때 그 결과가 정말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하시는 분, 그다음에 결과를 내는 분, 그 결과를 보고 피드백 해주는 그 현업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보완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의 중요성은 일단은 수집된 데이터를 우리가 보완하는 작업. 어떤 보완이요? 품질을 높이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도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듯이 데이터도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데이터가 오늘은 이렇게 나왔고 내일은 저렇게 나오고 모레는 또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 날은 또 다를 거잖아요. 네. 일관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일관성, 그게 더 나아가선 대표성.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 전처리에 있어서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의 일관성, 대표성을 높이는 작업은 결국은 향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한 어떤 성능, 성능을 향상시키는, 우리가 보통 모델링을 하잖아요. 모델링을 구현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 모델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네, 표준 모델을 의미해요. 표준 모델. 표준화된 모델. 가장 좋은 모델은 뭐냐? 내가 지금 만든 모델이 우리 집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집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 네. 이걸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다 얘가 수용을 해요. 그런 모델이 정말 최적화된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성능, 품질을 높이고 대표성을 높이는 어떤 일관성,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어떤 회복, 탄력성, 어떤 탄력을 가지고 빠르게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데이터 전처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처리를 형식적으로 하고요. 그냥 전처리를 하고 났을 때 어떤 사고, 어떤 사색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누가 뭐 품질이 향상이 안 됐다고 그래도 뭐 향상이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예. 근데 나중에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게 현업들이 그걸 쓰잖아요. 예, 활용을 누군가 할 거거든요. 예, 사용자가,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사용하고 하면서 이거는 전혀 맞지 않아. 현실하고. 그러면 사용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프로젝트만 하고 끝난 거고 나중에 활용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죠? 무용지물이에요, 결국.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항상 데이터 분석가로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분석한 내용이 근데 분석하고 끝나면 굉장히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분석한 내용이 잘 활용이 되는 것.
네, 잘 사용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야겠다. 데이터 전처리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데이터 그 전처리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어떤 방법론이 뭐 이론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대충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사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좀 간과하기 쉽지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데이터 아키텍처를 보고 계신데요. 구성 요소가 한 8가지 정도 돼요. 네, 데이터 소스,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렇죠? 데이터를 정의했으면 가져와야 돼요. 수집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어떤 수집 기술이나,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저장소가 있어야겠죠. 저장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내가 그걸 꺼내 써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엔진도 필요하고, 그 아래 보시면 데이터 전처리도 나오죠. 예.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거친 가공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걸 결과를 출력하고, 결과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구현하는 거죠. 예, 모니터링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하고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렇죠? 네. 그 설명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술 선택에 보면은 그 파란색 부분만 볼게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우리가 스마트팜 데이터는 뭘로 수집을 하죠? IoT 센서. 네. IoT 기술이 접목된 그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수집 기술을 보면 우리가 수집 기술 뭘 아시죠? 보통 오픈 API, 그렇죠? 오픈 API, 그다음에 크롤링. 네, 이거 들어보셨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들어보셨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 그다음에 그걸 꺼내 쓸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엔진이 필요한 거고요. 분석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하려면 또 데이터 전처리, 또 데이터 분석이면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툴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통계 분석,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툴이나 이런 것들이 또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결과를 생성을 하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해관계자가 그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걸 제공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보통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레포팅하는 걸 원하고요. 농가 같은 경우에 알림을 받기를 원해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 같은 관련 연구소나 같은 그런 연구를 하는 쪽에서는 어떤 기업이나 관련 기업에서 그런 데이터를 제공받기 원하는 경우에 대시보드 형태로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그 어떤 아웃풋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 구현을 해가지고 수집, 저장, 전처리, 분석, 가공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대시보드나 이런 형태로 줬을 때 그들이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가치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프로젝트 수행 시의 어떤 데이터 아키텍처인데 우리가
배우는 이번에 데이터 전처리,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데이터 분석 관련된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데이터 전처리는 불완전성, 데이터가 불완전하죠. 그다음에 잡음이 많아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불일치, 내가 생각했던 데이터하고 많이 달라요. 또 그런 데이터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나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데이터 수집을 빠르게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데이터 수집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 수집을 하고 또 원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다시 수집을 해야 돼요. 다시 설계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하는데 너무 뜸을 들이지 마시고 데이터 수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정의를 하셔가지고 보완 작업을 열심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질이 좋지 않은 데이터는 결국 질 낮은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가비지가 들어오면 가비지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품질 데이터 수집,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그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 이 작업이 결국 나중에 결과의 성패를 어떤 결정짓는 어떤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전처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전처리 방법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 보면 전처리 방법론 한 6가지가 모두 다 쓰일 필요는 없어요. 나 이 6가지 다 써야지 무조건? 이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쓰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쓰면 되고, 오늘은 이 수업 시간에 전처리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보정, 그 다음에 변수 파생, 그러니까 데이터 파생이죠. 데이터 통합, 데이터 변환, 데이터 축소, 데이터 범주화.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이 전처리 방법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전처리를 잘 해야지만 오른쪽에 나온 결과의 왜곡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모델 있죠? 네. 뭐 거창한 모델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나오는 어떤 분석 결과, 그걸 우리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델에 대한 어떤 성능, 향상,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처리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 너무 소홀하면서 왜곡도 없었으면 좋겠고 모델의 성능도 좋아야 돼. 이런 기대는 접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처리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데이터 전처리 방법입니다. 데이터 통합이에요. 데이터 통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죠? 네, 그 출처가 다른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네,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내가 수집한 데이터를 열어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도 있지만 내가 이런 데이터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2가지예요. 다시 수집을 하던가,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서 수집을 하든가. 또 한 방법은 뭐예요? 다시 수집은 하지 않고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쪽에서 메꾸는 거예요. 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가지 방법을 잘 적용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2번째 방법, 후자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아키텍처를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젝트 보면 그 시간도 좀 일정 정해져 있고 제약점이 많기 때문에 제약사항 안에서 그 안에서 다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쉽진 않지만 부족한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왜 써야 되지? 내가 부족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내 부족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요?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다른 쪽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중에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를 뭐 결합, 데이터를 병합, 뭐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히 많이 발생이 된다. 근데 데이터를 통합을 해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데이터의 출처,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산, 내가 어떻게 이 데이터 수집해야지 하고 한 기관에서 수집한 거하고 각 기관에서 A, B, C라는 기관에서 각자 데이터를 모았어요.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뭐가 다를까요? 모은 기준이 달라지겠죠. 네, 기준이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단위도 다르고 네, 수집한 주기도 다르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가 양돈 데이터를 좀 데이터 통합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양돈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양돈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사업을 했었어요. 예전에 한 10년을 가지고 데이터 사업을 했었는데 데이터 양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 당시에는 한 15년 전이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지금은 많이 쌓여 있지만 그때는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부족한 데이터를 우리나라 종돈장 있잖아요. 좀 커다란 종돈장이 있어요. 한 5군데가 있는데 그 종돈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5군데의 데이터를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럼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 통합하는 어떤 사업을 했었거든요. 초창기에 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걸 해보니까 종돈장 데이터가 각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긴 한데 용어가 달라요, 다. 양돈 데이터가 굉장히 용어 어렵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다 달라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용도로 다 쓰이고 있어요.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단위도 달라요. 그 다음에 수집 체계도 다르고, 수집 주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통합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뭐 기준이 있어야 묶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통합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통합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하기 위해서 이 용어와 저 용어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런 것부터 정의를 하고 그걸 공통 용어를 정해가지고 표준화를 시키고 이런 작업부터 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그래서 데이터 통합을 하는 게 어렵지만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 통합을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정의를 하고 이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표준 체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데이터 통합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통합이 있겠고요. 두 번째 전처리 방법은 데이터 변환입니다. 데이터 변환. 데이터 변환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가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변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석과 모델링, 우리가 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우리가 바꿔주는 과정, 이게 데이터 전처리라고 그랬어요. 데이터 전처리. 그래서 데이터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를 바꿔줄 수도 있고 단위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단위를 맞춰주면 값이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너무 그 데이터 비교를 해야 되는 데이터 간의 어떤 비교 범위가 너무 크다. 그러면 스케일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범위도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화, 아까 말씀드린 표준화나 정규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그 범주형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그 숫자로 된 연속형 데이터를 범주화 시켜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그걸 인코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뭐냐면 기존의 어떤 그 로 데이터 있죠. 로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든 변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변환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뭐 그런 거죠. 단위를 센티미터로 통일하지 않고 어떤 건 센티미터고 어떤 거는 밀리미터예요. 그러면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대로 분석하게 되면 분석 결과의 왜곡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축소예요. 데이터 축소. 우리가 데이터 축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데이터 통합, 데이터 변환, 이건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축소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소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 축소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차원을 줄인다 그랬는데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그 수집을 하게 되면 뭐와 뭐가 있죠? 네, 엑셀 데이터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엑셀 데이터를 열어보면 행이 있고 행하고 열이 있잖아요. 근데 행이 보통 케이스고요. 열이 변수예요. 항목. 우리가 수집하는 항목. 예. 거기서 차원 축소라는 건 뭐냐면 변수에 대한 축소를 말해요. 아래에 보면 데이터 샘플링에서 데이터 행에 대한 축소. 요건 샘플링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통계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의 축소는 뭐다? 항목에 대한 축소다. 항목을 왜 축소하냐? 그대로 사용하지.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항목 간에 굉장히 유사성이 높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종돈장을 예를 들었는데 양돈 데이터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그거는 이제 종돈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이제 필요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약간 유사 데이터를 파생시켜서 아까도 파생 데이터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데이터의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항목들이 유사성이 높은 항목들은 그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유사한 항목들끼리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과가 왜곡이 된다. 예. 아까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과에 대한 왜곡. 예. 결과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그거를 봉쇄해야 돼.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열을 축소한다. 변수를 축소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데이터 축소 과정이 돼요. 데이터 축소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성분 분석을 써요, 보통. 예, 여기 보시면 주성분 분석이라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유사성을 데이터 항목이 굉장히 많을 때 그 유사한 데이터를 얘가 뽑아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유사한 데이터가 만약에 3개다. 그러면 3개 데이터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로. 예. 그런 좀 굉장히 용이하게 잘 쓸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방법으로 데이터 범주화인데요. 데이터 범주화는 말 그대로 아까도 제가 얘기해서 데이터 변환 얘기를 할 때 그 범주형 데이터를 그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인코딩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인데 이거를 범주 구간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 시간에 척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때 다시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이 데이터를 범주화시키는 것. 뭐 범주화를 시키지 않는다고 뭐
결과가 왜곡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 범주,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범주화를 시키게 되면 굉장히 결과가 굉장히 효율성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척도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범주화 예시입니다. 뭐 그런 겁니다. 나이라는 데이터는 뭐죠? 우리가 흔히 나이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나이를 물어보게 되면 응답률이 낮아요. 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나이를 물어보게 되면 한 4분의 1 정도는 그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는 연령대로 바꿔야 돼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응답률이 100%입니다. 네. 그래서 응답률을 높인다는 건 뭐죠? 결국 응답률이 높아야지만 그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한다는 건 뭐죠? 결측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측치가 발생이 되면 안 돼요. 네. 아래 볼게요.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범주화시키면 하루 24시간을 그대로 써도 돼요. 그렇죠?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범주화로 바꿔요. 뭐 새벽 구간, 오전, 점심, 오후, 저녁, 심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나온 결과가 굉장히 효율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범주화라는 거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우리가 전처리 과정에서 범주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클리닝, 보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 결측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측치, 스마트팜 데이터에서 나오는 결측치, 이상치, 중복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그대로 관가를 해버리면 결과에 대한 왜곡이 발생이 됩니다. 왜곡이 발생이 되는데 결측치, 뭐 이상치, 중복치 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삭제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제거해 버리는데 예전엔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네, 데이터가 많이 넣으니까 데이터 좀 제거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그 결측치, 이상치, 중복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체하는 게 좋아요. 값으로 대체. 근데 값으로 대체하는 게 쉽지 않죠. 예, 어떻게 대체를 할 거냐. 예, 그냥 쉽게 평균 계산해가지고 평균으로 넣을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스마트팜 데이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뭐 정제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굉장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거든요. 그 스마트팜 데이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로 데이터가 정제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 스마트팜 데이터는 굉장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값을 대체하기가 하나의 값이 결측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값이 한꺼번에 결측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결측치나 그 이상치, 그 중복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전처리는 로 데이터를 정제 데이터,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바꿔주는데 꼭 필요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고요. 데이터 정제라는 거는 그 안에서 로 데이터를 정제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 그게 정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학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우리 나온 결과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그 다음에 분석의 효율성 및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전처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나온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그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데이터 전처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왜곡은 데이터 분석하거나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 사용을 해보면서 사용자가 느껴요. 네, 사용자가 느끼고 그 사용자가 정말 좋은 결과고 계속 활용할 만하다. 그러면 활용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향후 5년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데이터 전처리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